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신공항을 비롯한 부산의 각종 현안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공인들의 모임이죠. 부산 상공회의소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네, 지난달 부산상의가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지역의 경제 내일을 고민하는 순서로 오늘 파워토크 1부 마련했습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하셨지요?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연임도 연임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연임한 다음 날 또 금탑 산업훈장도 수상을 하시고 오늘 또 생일이기도 하시다고요. 네, 금탑 산업훈장이라는 게 기업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초창기 4월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선기자재를 국산화하는데 열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발전을 하고 많은 계열 회사를 이루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공로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그 영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상위 회장 연임을 하실 때 예상 밖으로 선거를 치르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힘드셨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상위의 개혁 부분이라든지 또 상대 후보가 주장하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선거에 진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한 달 한 정도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 후보께서는 그 개혁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이 뭐 계획을 할 게 뭐가 있냐,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시사점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시는 모습이신데요. 저희가 또 여쭤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망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부산 지역이 사실 경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네, 경기 전체가 참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부산의 이 중소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그 철강,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철강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어렵다고 내팽개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 잡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황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뒤집어 보면은 그게 또 찬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호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우리한테 적합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감 어떤 겁니까? 글쎄요, 그 대기업들의 생각들이 이제 투자할 곳이 없다. 대기업들은 지금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할 곳이 없다. 근데 중소기업의 어떤 입장에서는 돈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경기가 바로 직접 와서 피부에 닿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갖다 최대한 풀로 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제 전반으로 좀 변화의 시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을 보면 주로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상황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년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부산의 어떤 경제만 이야기해서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자체도 전부 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이 많습니다. 제조업이 많고 또 대기업은 우리가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기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인건비로서 하는 제조업들은 이제는 좀
차원 높은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부산에 있는 사업 구조, 이 자체도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현상이죠. 지금 부산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 마이스, 그 다음에, 컨벤션,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한 그 SOC 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10년, 15년 전에 그 우리 신발 산업이라든지 그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부산 경제가 어려워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취임사 하시면서 신공항, 북한 재개발, 부산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상공인들의 힘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부산의 상공인들이 가장 염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김해공항 가덕 이전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공항을 갖는 게, 그다음에 24시간 공항을 갖는 게 그게 염원이죠. 왜냐하면 그 공항이 주는 그 부가적인 효과, 팝업 효과는 굉장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뿐만 아니라 경험한 바에 같으면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부산에서 인천을 거쳐가면은 적어도 5시간 내지 6시간 더 소모를 합니다. 거꾸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거꾸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 초청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부산 인천간 비행기 가격까지 더 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건 조그만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5개 시도 시장과 지사님께서 합의를 해서 1년 6개월 후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그 100년 대계를 봐서라도 내륙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거는 반드시 해안공항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소음이 없는 그런 공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장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구 경북도 지금 뭐 엄청나게 어렵다. 공항 없이는 못 산다. 이 정도 아닙니까? 저는 좀 일찌감치 뭐 총선을 좀 멀리 앞두고요. 대구 경북에는 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제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경북, 대구, 경남 혹은 울산의 상공회의소 회장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 만나면은, 아니, 그 공항은 해안공항으로 가는 게 맞다. 자기네들이 다만 분위기상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거에 대한 상응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회의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 필요할 서로 것 같습니다.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뭐 느끼기로는 조금씩 여론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말씀하신 대로 좀 받게 되는데요. 또 2028 하계올림픽 그리고 2030 엑스포 유치 부문도 거론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엑스포 하면 예전만큼의 그런 붐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2028년하고 2030년에 등록 엑스포를 갖다 우리가 유치하려는 부산시가 유치하려는 목적이 딱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건 부산의 어떤 경제 내지는 생활 수준 모든 부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하는 그런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2028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올림픽을 치르면은 모든 경기장이나 뭐 만든다고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해서 하면은 그렇게 경기장을 새로 만들든지 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게 외국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그 호텔, 이런 게 숙소가 문제가 되는데요. 숙소라는 거는 지금 부산의 어떤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관광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15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13년이니까 그동안에 충분하게 호텔 건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엑스포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엑스포, 등록 엑스포는 전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건 아시아에서 도쿄와 상해,
단 두 군데밖에 열리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해의 경우에 보면은 관광객만 한 7,50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15조. 그다음에 거기에 파급되는 게 한 20조. 그다음에 모든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 연계된 게 한 20조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그 부산 경제뿐만 아니라 부산의 모든 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쌓아오고 있는 관광 인프라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상위가 이 같은 막중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뭐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경향력이나 여러 가지가 좀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네. 과거와 비교하면 상위 분위기가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부산 상위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예. 이제 좀 조직도 많이 축소가 됐고요. 네. 또 역할도 좀 변화가 있었죠. 요새는 굉장히 컸어요. 그렇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상공회의소 역사가 126년 됐죠. 예. 그동안 우리 상공회의소의 단체가 관변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한해에 예속돼 있는 그런 단체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자산이 정부로부터 받고 바로 세금으로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바뀌어가지고 임의단체로 바뀌고 있죠. 임의단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조직보다도 한 5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와서 지금 현재 경제 5단체 중에서 쏠리고 있는 게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경제라는 거는 외국과의 네트워킹, 이게 중요하죠. 근데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이 되는 게 상공회의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해 역할 중에 가장 좀 두드러지게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 일자리 관련한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사실 지역 대학들과 연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구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는 우리 그 상공회의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청년 일자리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는 일자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일자리 창출 혹은 알리기에 대한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그건 일자리가 자꾸 나오게 돼 있죠. 하지만은 제가 부산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전부 다 서울 쪽으로 가서 취업을 하겠다, 걸로 가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도 많고요. 하지만은 부산에도 상당히 큰 또 상당히 잘 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걸 갖다가 찾아나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하는 시스템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예,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청하고도 되어 있고 대학하고도 그 연계가 되어 있어 강소기업 알리기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회장님, 이런 부분요. 동남권 협력 부분. 예. 경제 부분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늦은 곳이 정치 행정인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정치 행정에 하시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정치가요 항상 경제보다 앞서가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가 정치에 항상 예속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남권 하는 게 부울경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21대에 만든 게 이제 부울경 경제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인들끼리, 상공회의소 회장들끼리는 잘 이야기가 되는데, 항상 뒤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임기 중에 꼭 이걸 갖다가 크게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에서 지금 경제를 외국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부산 후쿠오카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아주 지역적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부울경 경제 포럼을 하면서 니네들도 후쿠오카만 하지 말고 간사이 쪽에 전부 다 하라. 그래서 간사이 대 부울경으로 해가지고 나아가서는 동남권 해가지고 키울 생각이고요. 지금 경제 포럼을 그렇게 다시 만들 걸로 생각되고 부울경 자체도 그냥 부울경 경제협의체가 아니고 부울경 좀 더 큰 틀에서 할 수 있도록 포럼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기업은 네. 사실 동남권 뭐 행정구역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예. 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 분리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 문화 부분에서 예. 이젠 분리보다는 예. 또는 대립보다는 예.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 네. 더 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회장님은 뭐 말씀으로는 괜찮지 않나? 말씀으로는 네. 통합이 돼야 된다. 한 군데 가야 된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데 가서는 네. 자기 욕심을 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그런 같고요.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경제 규모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어떤 그 테리토리도 과거의 소규모에서 크게 자꾸 커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따로 고집할 게 아니라 부울경을 한 군데 합쳐서 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그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를 개설해서 네. 굉장히 좋은 반응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서병수 시장님 취임 때, 네. 취임하시고 난 뒤에 상공에서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부울경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서울역에다가 만든 이유는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장님들이 서울 가서 뭐 미팅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 도심지기까지 가야 되니까 서울역에서 도심지기까지 가는 게 1시간 반, 2시간씩 막 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서울역에다가 아예 미팅룸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같이 했는데 경남이 갑자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네. 자기네들은 KTX 타고 서울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잘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니네들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하자가 부울 비즈니스 라운지를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우리 경남이 부울경이니까 끼우자. 해가지고 지금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비즈니스 라운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 회관 이사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조금은 준비를 하고 오래되긴 계시죠? 했죠, 지금 건물이. 네, 네. 북한 부지 얘기가 들리던데. 예. 그거는, 부산 상공회의소가, 우리 경제단체의 그 대변인 내지는 그 집합체이긴 하지만은, 뭔가 경제인의 어떤 뭡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건물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북한 개발을 할 때, 그때 북한에다가 우리 상공회의소 빌딩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돈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분장을 해가지고 그래 같이 하는데, 기업들, 그 다음에 그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부 다 하면은, 외국에 가도 해안가에 큰 빌딩에 비즈니스 건물이 있고 상위 건물이 있으면 보기도 좋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북한 대교 부산항 대교에서 북한을 내다봤을 때 저 자리에 하나 저렇게 좀 서 있으면 좀 멋지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회장님들은 이런 디자인, 아이디어, 네. 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림을 많이 그려야 그 그림에 맞는지 해가 따라가다가 아니면 다시 또 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 특히나 제가 좀 저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갖다 많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 네. 우리 부산에도 또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전망하신다면. 예, 초창기에 그 창조 경제가 태동을 할 때 제가 대통령님하고 한 18분간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할 네.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 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대통령께 물었습니다. 창조경제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쭉 설명을 해요. 한때 시중에는 대통령도 모르는 게 창조경제라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끝에 그러면 대통령이 그게 부가가치 높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그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부산에는 그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안에 틀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게 모자라니까 이분들을 몽땅 다 해외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 해가지고 시야를 넓히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니까 대통령님이 갑자기 박수 치면서 바로 그게 창조경제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보겠다 해서 네. 대통령께 말씀드려요. 그럼 그 시범적으로 하고 부산에서 저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된 바인지 그게 뭐 부산은 안 오고 상공회의소를 거쳐서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미래 창조부로 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디냐면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든 미래 창조에서 하든 그런 관계 없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현 단계의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패러다임을 갖다가 더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앉아서 그냥 인건비만 가지고 알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인건비 아무리 생산성 향상을 하더라도 요즘은 5% 이상 올리기 힘듭니다. 5% 같으면 어저께 28,500불입니까? 예. 5% 하면은 그 1,000불 정도 밖에 못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3만 불, 4만 불 못 갑니다, 빨리. 틀을 바꿔서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어느 걸 꼭 집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이 경제인 전체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쪽으로 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림 그리시는 능력도 탁월하시고 또 창조경제를 이해하시는 능력도 탁월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까지는 어떤 부산 경제나 상의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3년은 또 성과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또 부산 시민으로서 해보게 되거든요. 예.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임을 하신 데 대한 예. 각오 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있으면 리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같이 팔로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울산의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면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저께 이관료 네. 싱가포르 수장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싱가포르 시민들이 전부 다 제각기 갈 거로 갔으면은 싱가포르는 나라가 찢어졌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한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한 방향으로 가면은 모든 게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반대로 가면은 찢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시도민들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